달순의 라이브입니다.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좀 들려와가지고요. 원래 이 베일이 토트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이적 시장 때 뭐 베일이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오네 많은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좀 무산이 됐었죠. 뭐 뒷얘기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돈 문제가 좀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베일이 런던 토트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토트넘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포지션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손흥민 선수도 어떤 선택을 또 내려야 될까 혹은 어떠한 조합이 될까 이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의 마르카라고 하는 그 언론사 아시죠? 네, 바로 친 레알 마드리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이제 관련한 기사들을 좀 많이 소개하는 데가 바로 마르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마르카가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베일은 이번 여름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골칫거리? 뭐 기대가 된다도 아니고 아주 골칫거리다. 뭐 두통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고민이 많나 봐요. 레알이 이 베일 관련해서 뭐 그 펍 때문에 그렇다고요? 골프 바? 에이, 설마.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맙시다. 뭐 자기가 골프 좋아해가지고 골프 음식점 차리고 뭐 그 파 59라고 한 거죠. 그게 골프 용어죠. 뭐 파 얼마 치냐? 파 59면 거의 프로 아니야? 저 골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자, 근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뭐 그냥 이렇게 경기장 밖에 외적인 거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 마르카가 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그 지금 베일 때문에 고민을 앓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잘 못한다. 베일 잘 못한다. 예. 또 못해왔다. 이런 것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골칫거리야 이런 겁니다. 베일이 토트넘에서 뛰다가 2013년에 넘어갔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로. 와, 그때 이적료가 당시에 아마 1,4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기록적인 액수를 이제 딱 받으면서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넘어갔는데 근데 7시즌째인가요? 이번 시즌이? 이게 뭐 물론 좀 이렇게 좀 잘할 때도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기대에 못 미쳤다. 기록적인 어떤 이적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는 좀 기대 차지 못했죠. 근데 진짜 토트넘 시절 그 기억나세요? 그 인테르하고 뛸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치 헤트트릭 기록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계속 때려가지고 와 진짜 레전드였는데. 근데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가서는 그동안 잘 못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기록을 좀 한번 살짝 말씀드릴까요? 7시즌 그동안 첫 시즌 리그 기준입니다. 27경기 출전 15골. 두 번째 시즌 31경기 출전 13골. 세 번째 시즌 23경기 출전 19골. 네 번째 시즌 19경기 출전 7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즌 26경기 출전 16골. 여섯 번째 시즌 29경기 출전 8골. 자, 올 시즌 가장 저조합니다. 11경기 선발 3경기 교체해서 총 14경기 라리가 뛰어서 2골과 2개의 도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때요? 뭐 사실 이 골도 골이지만 출전 자체가 뭐 한 절반밖에 안 됐던 시즌도 있고 확실히 그 1,400억 거의 7년 전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400도 크지만 이게 7년 전에 그 정도로 기록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게 좀 맞는 이야기죠. 토트넘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제일 많이 넣었던 게 21골인데 이 21골 이상을 스페인 넘어가서는 때려 넣은 적이 없습니다. 라리가에서. 자, 그런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기록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 베일이 터닝 포인트 반전시킬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기대나 평가를 있었어요, 기회가. 언젠가요? 그 2018년에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저 호날두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잖아요. 그때 떠났을 때 야, 이제 호날두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나 메시라고 할 뻔했어. 호날두 없으면 베일 아니냐. 에? 이제 베일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베일의 그 존재감, 뭐 역할론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었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그 빈자리라든지 그 자신에게 향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때요? 2000년생 만 19살의 비니시우스에게도 좀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지단 감독이 좀 기회도 줬어요. 기회도 좀 주고 시간도 좀 주고 야 이렇게도 해봐. 약간 위치도 좀 바꿔보고 막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문제점도 많았잖아요. 막 이래저래 막 또 경기장 밖에도 문제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단 감독도 인내 한계에 다다랐다. 지단 감독의 머리 구상 속에는 이미 베일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가 잘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잘 못하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바로 저효율 고비용.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베일이 연봉 1년에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네. 얼마? 인생은 베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연봉이 1,700만 유로입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했더니 240억입니다. 연봉이 240억 받아요. 하루에 얼마 받냐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거든요. 그랬더니 6,500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정말 대단한 형이죠. 네, 진짜 좋은 형입니다. 6,500만 원을 하루에 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못하니까 아니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돼? 진짜 골치 아픈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것도 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리 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 그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지금 리그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부담이 좀 크죠. 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야, 사실 이거는 뭐 축구로부터 비롯된 건 아닌데 사회 정치적인 문제죠. 뭐냐면 브렉시트. 의 여파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내년 1월부터 그 탈퇴한 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라리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넌 EU 그 얘기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적의 선수들을 몇 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리가는 스페인 3명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일은 어디 출신이에요? 웨일스. 웨일스는 국적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동안 유럽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베일은 그동안은 그냥 유럽연합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국이 EU를 떠났기 때문에 넌 EU가 돼버리네요. 야, 이거 진짜 하루아침에 갑자기 넌 EU 선수가 된 거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 넌 EU 선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1군만 따졌을 때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에데르, 밀리탕 이렇게 브라질 출신 3명이 넌 EU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이 돼가지고 베일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갑자기 넌 EU가 4명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 B팀에 헤이니에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요르카로 임대 보낸 구보 같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잠재적으로 뭔가 등록이 될 만한 선수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베일이 갑자기 넌 이유 돼가지고 돼버리면 누군가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에데르 밀리탕, 헤이니에르, 구보, 뭐 구보는 좀 봐야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선수들은 다 10대나 20대 초반입니다. 그럼 이렇게 잠재력 있고 포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을 내보내고 30살 지금 이제 베일은 30살 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베일을 붙잡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예. 젊은 선수를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베일이 넌 이유 선수가 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이게 골칫거리 세 번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진짜 잘 못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넌 이유까지 돼? 그래가지고 이제 레알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베일 본인이나 그 에이전트가 그 조너선 바넷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선수랜다.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에이전트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일은 안 떠날 거예요. 네. 마드리드가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와 지금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앞으로 2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나도 남을 것 같은데? 왜 떠나? 이런 꿀이 어딨어. 그렇게 이제 베일은 뭐 떠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렇게 어떤 그 높은 주급, 뭐 이적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런 베일을 데려갈 만한 원래 리그는 중국 리그였어요. 실제 지난 겨울에 중국이 베일에게 2,500만 유로를 연봉으로 주겠다, 350억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리그가 제도가 바뀌면서 그 연봉 총액
제한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셀러리 캡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무산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높은 이적료와 주급을 감당하면서 데려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새로운 고민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적료 안 받을게요. 그냥 무료로 데려가세요. 돈 안 줘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베일의 이적 시장 가치가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하자면 얼마냐? 4천만 유로입니다. 이적료가. 이적료는 이제 구단과 구단들이 주고받는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560억이에요. 560억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 제발 데려가요. 왜 그런 거예요? 하루에 6,500만 원 주기가 좀 부담스러워. 일단 이적료 포기할 테니까 대신 이 정도의 어떤 주급이나 연봉을 맞춰줄 만한 팀에서 그냥 데려가세요. 근데 이게 이러면 현실 가능성 이제 다른 팀에서 데려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거죠. 봐요. 이적료를 주고 주급도 원래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를 데려오려면. 근데 이적료가 굳어. 안 줘도 돼. 그러면 아까 얼마라고요? 베일이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4천만 유로. 그게 560억이에요. 560억을 안 줘도 돼. 그러면 560억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급만 주면 되는 거야. 240억이 선수 데려오고 이적료 지불했다 치고 주급은 안 줘도 되는 개념인 거예요. 개념으로 따지면. 이적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일을 이적료와 주급 다 합쳐가지고 240억이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적료, 지금 이적시장 가치의 이적료인 한 5, 600억 정도 주고 그냥 뭐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료로만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레알이. 자,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냐. 이건 이제 익스프레스지 아시죠? 여기서 또 올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토트넘이 베일을 데려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바로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토트넘은 지금 560억짜리 베일을 공짜로 데려올 수 있다고? 대신에 주급 한 240억만 주면 돼? 그러면 뭐 그냥 240억 정도 이적료 줬다 치고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사실 그 돈으로 누굴 사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원래 토트넘이 지난 겨울에 연결이 됐었어요. 물밑 접촉을 했대요. 여러분들 보도는 계속 기억하시죠? 뭐 레비 회장이 뭐 만나서 물밑 접촉을 했네 안 했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왜 그러면 파탄이 나느냐? 왜 그 서로의 협상이 무산됐느냐? 결국 이제 높은 이적료와 주급 이 두 가지가 너무 큰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토트넘도 데려오면 좋은데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 물론 뭐 사우스햄튼 출신인데 베일이 사우스햄튼 때 데려와가지고 포텐 터진 거는 토트넘에서 터졌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성, 상징성인 베일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다 어쨌든 토트넘도 지금 좀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데려고 할 수 없었던 건데 이 정도로 그럼 파격적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레비 회장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 토트넘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고 토트넘이 여름에 데려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가 봐서는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맨유나 이런 팀들도 관심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적료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팀들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적료 없이 그냥 240억의 주급만 챙겨주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지.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하지만 약간의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으로 온다고 한다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걸 이제 주급으로만 따졌을 때 돌리면 어떤 개념이냐면 35만 파운드가 되거든요. 근데 케인의 주급이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케인이 지금 토트넘에서 탑인데 토트넘이 주급이 20만 파운드예요. 그럼 35만 파운드, 20만 파운드. 이러면 아무리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야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데려와서 주급만 주면 뭐 쌤 다른 거 다 따져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베일을 저보다 2배 가까이 준다고요? 선수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풀지는 매우 실무적인 선에서 구단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레비 회장이.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온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관심은 뭐냐? 바로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제 좀 왼쪽에서 많이 뛰는데 베일이 이제 왼발잡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보면 왼쪽 풀백도 보고 왼쪽 윙포워드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 관계입니까? 손흥민 선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베일이 올 시즌 뛸 때 제가 지금 히트맵 하나 보여드릴 텐데 베일의 올 시즌 라리가에서였던 전체 시즌 히트맵입니다. 어때요? 이번 시즌은 사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나 전방에서 더 많이 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히트맵이에요. 왼쪽에서 더 많이 뛴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 왼쪽, 오른쪽에 베일을 놓고 공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손흥민 선수와 직접적인 충돌은 뭐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번 시즌 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뭐 왼쪽에는 손흥민 선수 있고 베르베인 있고 근데 오른쪽이 좀 문제잖아요. 뭐 라멜라 좀 약하고 오른쪽에 하여튼 뭐 둘만한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베일을 놓는다면 괜찮은 조합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진짜 만약에 그 35만 파운드를 토트넘이 베일에게 주급으로 준다면 진짜로 손흥민 선수에게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 친구는 저보다 주급이 2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토트넘이 베일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복귀시키는 것은 길은 열렸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한 셈법이 분명히 걸려 있고 거기에는 그 주급이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내비 회장의 큰 그림, 밑그림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베일이 움직이게 된다면 토트넘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봐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